자, 오늘은 본격적인 키 애니메이션 작업, 아이들 애니메이션 시작 시간입니다. 빨리 제가 키를 잡는 것들을 보고 싶은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키를 작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다만 그 키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그 사전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키를 잡는 거는 그냥 뭐 쫓아서 하면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쫓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를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바바저씨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림 휙휙 잘 그리지만 쉬워요 하고 막 배경을 잘 그리지만 우리가 그리려고 그러면 못 그리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을 키를 잡기 위한 사전 어떤 준비, 그리고 어떤 숙련도가 없으면 애니메이션 키 작업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을 겁니다. 뭐 일단 보여드리는 것도 바로 그냥 이런 패턴이야 라고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어떤 생각으로 제가 애니메이션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 아이들부터 시작할 텐데요. 아이들, 네, 아이들 하니까 뭐 칠드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칠드런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DLE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은 대기 애니메이션을 얘기해요. 대기 애니메이션. 근데 왜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게 사실 PC 용어입니다. PC 용어. 그 컴퓨터 보통 전원 넣고 키면 윈도우 뜨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상태를 이제 아이들이라고 불러요. 우리 컨트롤 알트 델 눌러볼까요? 그러면 뭐 이런 거 나오고 작업 관리자 나오고 그 다음에 성능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저희 컴퓨터 스펙이 나오는군요. 10년 전에 산 컴퓨터인데 아직도 잘 써먹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용률 나오고 속도가 나오는데 이용률이 10% 미만 내외 이렇게 유지되는 상태를 아이들이라고 해요. 뭔가 운영체제를 돌리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돌리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플로드가 걸려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거죠. 그 상태를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PC 용어요. 플로드라는 표현도 있죠. 요거는 뭔가 뭐 3D 프로그램을 작동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던가 하면 이제 CPU가 이제 빠방하게 돌아가는데 그 상태를 이제 플로드라고 하고, CPU가 뭐 별다리 할 일이 없다, 그냥 가만히 둔다, 대기 상태다, 그러면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PC 용어에서 나온 게 이제 아이들 애니메이션이에요. 아이들 애니메이션. 컨트롤 키가 뜨니. 따라서 아이들이라고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대기 애니메이션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 쉽고 다시 어려워요. 이게 주기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시작하시면 이런 주기를 이렇게 만나게 돼요. 제 생각에는 한 적어도 요 사이클을 다 겪으셔야 아마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제대로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깔끔히 지워볼까요? 다시 새로 만들기로 이렇게. 일단 아이들이라고 하면 보통 숨쉬기 애니메이션을 많이 말해요. 숨쉬기. 뭐 온라인 게임이든 모바일이든 게임 캐릭터를 그냥 냅두면 캐릭터가 제자리에서 가만히 숨쉬고 있잖아요. 그 숨쉬기 동작을 만드는데 뭐 숨쉬기 동작이 뭐가 어려워? 그냥 센터 매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주고 약간 움직이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접근하면 일단 쉽습니다. 쉬움. 근데 확실히 좋다는 느낌을 받기는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접근했다가 갑자기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무진장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난이도가 급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와, 무슨 걷기 뛰기나 뭐 공격 동작보다는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이때가 1차 고비가 돼요. 1차 고비. 이 1차 고비를 넘으면 다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다시 아이들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또 실력이 늘면 다시 2차 고비가 와요. 아이들 또 왜 이렇게 어렵지? 2차 고비. 그리고 2차 고비쯤 넘기면 아이들이 이렇게 미묘한 형태의
어떤 심오한 애니메이션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뭐 적당히 갑니다. 근데 요 단계까지 가기 전에 요 1단계, 편의상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할게요. 이 1, 2, 3단계를 지나기 전까지는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아마 제대로 만드시기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조직이 잘 훈련된 팀에 가시면 아이들 애니메이션은 신입한테 잘 안 맡겨요. 굉장히 경력이 오래된 사람, 그리고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한테 많이 시킵니다. 그만큼 뭐랄까 좀 심오해요, 이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제가 왜 이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심오한지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저는 어떤 식으로 이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진행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기 동작이라고 하는데, 이 대기 동작이 굉장히 할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온라인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캐릭터가 이 월드에 툭 떨어지면 기본적으로 숨쉬기 할 거예요, 대기 동작. 그리고 이 대기 동작 상태에서 뭐 키보드를 앞으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동하는 버튼을 누르면 이동 애니메이션이 나와. 이 대기로부터 이제 이동이 나오는 거죠, 이동. 그러다가 키보드 입력을 없애면 다시 이 대기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기 동작과 이동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이 대기 동작에서 적을 만났어요, 몬스터. 그럼 이 대기 동작에서 전투 대기로 또 넘어가요, 전투 대기. 그쵸? 그리고 이 전투 대기가 계속 사이클을 돌다가 적을 때렸어. 그러면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공격. 그쵸? 이 공격과 전투 대기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동도 마찬가지죠. 전투 대기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게임들은 이동하면서도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요런 뭐랄까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대기 동작이라는 거는 이동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인지, 또 전투 대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또 만약에 내가 전투 대기를 만든다면 공격은 또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기본적인 알고리즘, 동작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쵸? 일단 여기 한 단계 있어요. 뎁스죠. 첫 번째 뎁스죠. 요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들어가면 망하죠. 네, 망하죠. 만약에 이 전투대기 상태에서, 이 가운데 있으니까 이 전투대기 상태에서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칼, 도끼, 망치, 그리고 주먹. 얘네들만 생각하더라도 전부 다 쥐는 법도 틀리고 무기를 운영하는 법도 틀리잖아요. 그러면 공격도 달라질 거고 대기도 달라질 거고 이동도 달라질 거예요. 그럼 전투대기는 어떻게 잡아야 되죠? 얘네를 다 뭉뚱그려서 통일하는 동작으로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 각각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도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뎁스가 있고요. 두 번째 뎁스는 대충 아무데나 쓰겠습니다. 두 번째 뎁스는 당연히 캐릭터 컨셉트죠. 컨셉트. 이 캐릭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동작을 만들어야 돼요. 숨쉬기가 제일 많이 보이는 동작이거든요. 이동만큼이나. 게임에서 하시면 대부분 많이 보는 동작이 50% 이상이 이동과 대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보여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컨셉트를 잡아야죠. 근데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숨쉬기 한다고 생각해버리면 인간이 숨쉬는 패턴은 정해져 있잖아요. 가만히 서 있고 숨쉬는 거. 거기서 어떻게 개성을 볼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이 이제 골 때리는 지점이죠. 숨쉬기 동작을 만들자고 생각하니 그냥 서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거 구조 생각하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서 있으면 캐릭터의 어떤 컨셉트를 보여주는 게 되게 약해지잖아요. 이게 두 번째 뎁스예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있느냐? 두 가지만 있느냐? 아니죠. 또 여러 가지 뎁스가 있습니다. 기술적 뎁스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랙션적 뎁스도 있고요. 인터랙션 뎁스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또 다른 뎁스가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기술적 뎁스 뭔지 설명드릴까요? 예를 들면 요즘 게임들은 그냥 가만히 안 있죠. 지형 인식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복잡한 지형이 있다. 그러면 이 지형에 이렇게 다리를 딛고 설 겁니다. 그쵸?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럼 이 상태에서 보통 그냥 서 있는 동작으로 만들 텐데,
이 다리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IK에서 조정된단 말이죠. 그럼 이 다리가 실시간으로 바뀔 때 이 중심이나 이 다리 위치가 바뀌는데 그러면 이 컨셉트랑 요거 다 무너뜨리게 되잖아요. 그럼 요 기술적 컨셉트를 어떻게 충족시키냐 이거죠. 요런 것도 하나 이슈고요. 그리고 인터럭션. 뭐 예를 들면 맞기 또는 뭐 넉백, 넉다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게임에는. 예를 들면 넉다운 생각해봅시다. 넉다운. 넉다운 해가지고 넘어졌어. 엎어져서 누워있어요. 다시 일어나야 돼. 일어나려면 요 대기 동작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돌아올 거냐 이거야. 그냥 가볍게 서 있는 동작이야 그냥 일어나면 되는데 좀 특별한 컨셉트를 부여한 애들 같은 경우에 일어나기가 되게 이상하게 돼요. 우리가 실제 이런 동작, 그러니까 서 있는 그 포즈로 바로 이동하면 편하겠지만 좀 각별한 컨셉트를 잡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어난 동작도 되게 골치 아파집니다. 뭐 이런 인터랙션 뎁스라던가. 또 요즘엔 이런 것만 있나요? 아니죠. 예를 들면 뭐 캐릭터 두 명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최근에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손잡고 이동한다던가 또 합체한다던가 그 캐릭터를 뭔가 인터랙션 해가지고 뭔가 어떤 특별한 모션 한다던가 이런 갖가지 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쉽게 볼 수는 없죠.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뎁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루고루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물론 게임 기획적으로 단순하면 뭐 이 첫 번째 뎁스나 두 번째 뎁스만 고민하면 되겠지만 뭐 콘솔 게임이라던가 뭐 차세대 게임을 만들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뎁스들이 많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무척 어렵습니다. 키만 잘 잡아서 될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키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숨쉬기 동작만 가지고 이 아이들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숨쉬기.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숨 어떻게 쉬죠? 폐가 움직이잖아요. 특별히 몸이 뭐 각별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쵸? 그것도 하나의 고민 포커스고 또 두 번째는 이 대기 상태가 만약에 격렬할 경우에 공격이나 이동으로 이동할 때 그 블렌드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제가 다리를 이렇게 대자로 크게 벌린 아이를 잡았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걷는 거나 뛰는 것들은 다리가 보통 11자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문제도 발생하죠. 블렌드 문제도 하나의 뎁스죠. 블렌드 문제. 이런 갖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설계하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가가 이 아이들 애니메이션에선 화두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런 거 모르죠. 그냥 뭐 숨 쉬는 거니까. 그때는 그냥 대기, 동작, 숨쉬기 이 저점에서 하나만 딱 만들기 때문에 모르게 돼요. 근데 이런 걸 하나하나 겪다 보면 이 난이도가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러다가 이런 것들을 다 깨우치고 어느 정도 패턴을 알게 되면 다시 내려가다가 다시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켜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다시 어느 지점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전 적어도 이 아이들 애니메이션의 어떤 고비가 최소한 3단계 이상은 넘어가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